낯선 나라에 혼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서울 한복판에서 제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 요한센이에요. 저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뭐랄까, 늘 계획적인 삶이 제 전부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안전제일주의자로 통했거든요. 여행도 무조건 부모님이랑 패키지로만 다녔고, 새로운 것에는 도전하기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아멜리아, 계획 없이 움직이면 꼭 문제 생긴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인지 뭐든 계획부터 세우는 습관이 생겼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매 학기 시간표는 일찌감치 짜놓고 과제도 마감 이틀 전에 미리 끝내는 스타일이었죠. 친구들이랑 놀 때도 저는 늘 모임 장소, 시간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일상은 늘 익숙한 것들로만 채워졌어요. 심지어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외여행을 간다 해도 꼭 부모님이랑 함께 갔고, 낯선 나라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게 낯선 곳이라는 건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얼마 전 도서관에서 리포트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서울의 밤, 그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이었는데 화면 속에서 분주한 시장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나왔어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 그리고 저 멀리 빛나는 고층 빌딩들까지. 한국이라.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K-팝, 삼성,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경쟁이 심하다는 이야기 정도였거든요. 친구들도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는 많이 했는데 한국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이 더 많았어요. 한국은 밤거리가 위험해서 여자 혼자 못 다닌다거나 여성 차별이 심하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속 서울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분주하면서도 활기차 보였고 밤거리도 화려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방송이니까 예쁘게만 찍은 걸까?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저곳에 직접 가본다면 어떨까? 사실 저는 늘 변화를 두려워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이상하게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부모님이었어요.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깜짝 놀라시겠지. 저는 조심스레 노트북을 열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정보를 찾아봤어요. 스웨덴 학생들도 꽤 많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못 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밤새 프로그램 사이트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결국 지원서까지 작성해버렸어요. 그때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저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며칠 동안 지원서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후회될 만큼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지원서를 보내고 나니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지 뻔히 알았거든요. 주말 아침 식탁에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교환학생 신청했어요. 엄마가 놀라서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아빠도 신문을 보다가 눈길을 돌리셨어요. 아멜리아, 갑자기 무슨 한국이야? 내가 거길 왜 가? 엄마도 한숨을 쉬셨어요. 거기 치안도 위험하다고 하던데 너 괜찮겠어?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인터넷에서만 보고 판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서울은 너무 활기차 보였고 진짜가 궁금해졌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아빠는 아직도 못 믿어온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항상 조심해. 알았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은 제 성격상 이런 결정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부모님께서도 허락해 주셨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출력해 손에 들고 서 있는데 뭔가 벅찬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한국에 간다고? 제 자신이 조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모험을 시작하는구나. 이제부터의 여정은 분명 낯설고 예상도 못한 경험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순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건물이 엄청 크고 반짝거리더라고요.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저도 덩달아 따라갔어요. 도착하자마자 한국어로 들리는 안내방송이랑 영어로 번역되는 멘트를 들으니까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짐을 찾고 공항 게이트를 나섰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왜 이렇게 깨끗해? 였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고 안내판도 반짝거렸어요. 솔직히 스웨덴 공항도 깨끗하긴 한데 여긴 뭔가 다르더라고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도 웃고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냄새도 쾌적했고 사람들 표정이 밝았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데 창밖 풍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형형색색 간판이 눈길을 끌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니고 가끔은 뛰어가는 사람도 보였어요. 정말로 다들 빨리빨리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리에 쓰레기가 없다는 거였어요. 스웨덴은 공공장소마다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긴 쓰레기통이 거의 안 보이는데도 거리가 깨끗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랑 너무 달랐거든요. 며칠 뒤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친구 마르쿠스가 연락을 했어요. 홍대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홍대가 뭔지도 몰랐는데 거기 가면 한국의 밤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라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마르쿠스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멜리아, 여기야. 와, 너 진짜 왔구나.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르쿠스, 한국 사람 다 됐네. 한국어도 잘하네. 야, 여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 이제 한국의 밤을 보여줄게. 마르쿠스가 이끄는 대로 골목을 따라갔는데 골목길 양쪽에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 목소리가 왁자지껄했어요. 여기 진짜 사람이 많네. 여기 밤 되면 더 많아져. 진짜 축제 같아. 술집에 들어가자 사람들로 꽉 찼어요. 다들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여기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스웨덴이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혼자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마르쿠스가 물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너무 신기해. 이렇게 늦은데도 다들 웃고 떠들고. 여긴 밤이 낮보다 더 활발해.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니까. 술잔을 몇 번 기울이고 나오는데 시계 보니까 새벽 1시였어요.
그런데 거리는 여전히 북적북적했어요. 버스킹하는 사람들,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저씨,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커플들까지. 이게 한국의 밤거리구나.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스웨덴이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혼자 걸으면 위험할까봐 긴장했을 텐데, 여긴 사람들 표정이 밝았어요. 여자 혼자 휴대폰 보면서 걷는 사람도 많았고요. 야, 너 표정이 신기해 보여. 무슨 생각해?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그냥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아서 놀랐어. 맞아. 나도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한국이 정말로 위험한 나라라는 건 인터넷에만 있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의 밤이 이렇게 밝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 표정이 다들 웃고 있었고 음악이 흐르는 골목골목이 마치 축제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택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르쿠스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택시 앱 깔면 돼. 진짜 편해. 앱을 설치하니까 목적지만 입력하면 기사님 정보랑 차량 위치까지 뜨더라고요. 진짜 이게 가능해? 응. 그리고 기사님이랑 굳이 대화 안 해도 돼. 다 자동이야. 스웨덴이라면 택시 잡으려면 직접 전화하거나 길에서 세워야 했는데 한국은 진짜 다르구나 싶었어요. 택시를 예약하고 숙소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예뻤어요. 반짝이는 간판, 밤에도 꺼지지 않는 카페 불빛,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까지. 한국 정말 대단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제게 이렇게 큰 충격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날부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밤거리가 꿈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의 밤이 이렇게 활기찬 곳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씻고 나서 방 정리를 하려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분명히 침대 옆에 뒀던 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어디 갔지? 가방 안에는 여권, 지갑, 카드, 현금, 보조 배터리까지 중요한 게 다 들어있었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어제 택시에 두고 내린 거야?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스웨덴이라면 이런 경우 거의 못 찾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찰에 가도 신고서 작성하고 기다려보세요 정도로 끝이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바로 마르쿠스에게 연락했어요. 마르쿠스, 큰일 났어. 가방이 없어졌어. 어제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 마르쿠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앱 열어봐. 어제 탄 택시 정보가 남아있을 거야. 진짜? 경찰서에 가면 도와줄까? 당연하지. 한국 경찰 친절해. 겁먹지 마. 마르쿠스가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휴대폰을 켜서 택시 앱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기사님 정보랑 차량 번호가 다 나와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신세계다. 그 정보로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사실 스웨덴이었다면 경찰서 문턱 넘기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한국 경찰이 친절하다고 하니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의외로 조용했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어제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여기 앱에 택시 번호가 있어요. 경찰관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한참 보더니 동료 경찰관과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그러더니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에이, 신고서 작성하라고 하겠지. 그런데 경찰관이 전화를 끊자마자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가방 찾았어요. 기사님이 회사에 맡겨두셨대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택시 회사로 직접 가셔야 하는데
길 모르시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진짜요? 경찰차로요? 네, 타세요. 와, 한국 경찰. 진짜 대단했어요. 경찰차를 타고 택시 회사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구나. 택시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분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분실물 찾으러 오셨죠? 여기 가방 있어요. 손이 떨리면서 지퍼를 열어봤어요. 여권, 카드, 현금, 보조 배터리까지 전부 그대로였어요. 이게 정말 그대로 있네요. 당연하죠.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건 상상도 못하거든요. 순간 눈물이 또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경찰관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선 잃어버린 물건 되찾는 경우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돌려줘요. 진짜 대단해요. 스웨덴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앞으로 더 놀라실 일 많으실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러네요. 하루도 안 돼서 2번이나 충격받았어요. 경찰서에 다시 도착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 스웨덴이었다면 신고서 작성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을 텐데 여긴 경찰이 직접 전화를 걸어주고 기사님이 회사에 맡겨두고 심지어 경찰이 저를 데려다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이구나. 택시 회사 직원이 당연한 거예요라고 말했던 게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았어요. 여권, 카드, 현금이 다 그대로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때 문득 엄마 아빠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 꼭 해줘야겠다. 휴대폰을 들어 엄마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한국에서 진짜 믿을 수 없는 경험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낯설고 두려웠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동시에 이곳에 대한 신뢰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살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한국을 알아버렸어요. 한국의 신뢰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앞으로 어떤 일이 더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며칠 뒤에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아빠가 바닥부터 훑어보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와, 여기 진짜 깨끗하다. 엄마도 놀라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바닥이 반짝이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부모님 손에 여행 가방 하나씩 들려있는데 표정이 반은 긴장, 반은 호기심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제부터 내가 가이드 할게요. 한국 제대로 보여줄게요.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부모님이 창밖만 보시더라고요. 대로변에 줄지어 선 높은 빌딩들, 줄 맞춰 선 사람들,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에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바빠 보여? 아빠가 중얼거리듯 물으셔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요. 다들 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표정들이 다 밝네. 엄마 말에 저도 창밖을 봤어요. 출근길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도 다들 웃고 있었어요. 숙소에 짐 풀고 한숨 돌린 뒤 부모님을 한강공원에 모시고 갔어요. 저녁 노을이 비치는 한강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엄마가 물었어요. 여기 치안은 어때? 밤에도 안전해? 완전 안전해요. 밤에도 산책하는 사람 많고 여자 혼자 걸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스웨덴이면 밤에 이렇게 못 다니는데.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놀라웠거든요. 저녁 먹고 카페에 갔는데 부모님이 또 충격을 받으셨어요.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노트북이랑 커피잔을 두고 전화 받으러 카페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노트북 그냥 두고 가다니. 아빠도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스웨덴이면 그거 벌써 사라졌겠다. 저도 웃었어요. 여긴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 남의 물건에 손 안 대요. 부모님은 못 믿겠다는 듯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몇 분 뒤 그 여자가 다시 들어와서 노트북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게 가능한 거야? 아빠가 탄식처럼 내뱉었어요. 저도 솔직히 아직도 그게 놀라워요. 며칠 동안 부모님이랑 서울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전철역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편의점 앞에서 웃고 떠드는 청춘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카페들. 엄마가 한 번은 길을 걷다 말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멜리아야,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제 알겠다.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도 웃으셨어요. 우리 딸 못 말린다니까. 부모님이 스웨덴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손 흔들면서 말했어요. 아멜리아야, 몸 조심하고. 그래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응,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사실 속으로는 한국이 이제 제 고향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떠나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고 분주했어요. 이젠 그게 너무 익숙하고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여기에 녹아들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도 구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가끔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물으세요. 아멜리아야, 스웨덴 언제 돌아올 거야? 그럼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해요. 아직은 한국에 있고 싶어요.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사람들의 친절함, 질서, 안전, 그리고 이곳의 신뢰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한국에서 새로 시작한 제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